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한 대기업 본사에서 30년 동안 청소일을 하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녀를 무시했고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주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이 공개됩니다. 그 사진 속 여인과 청소부 할머니의 얼굴이 똑같았던 겁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제 아버지가 평생 잊지 못한 첫사랑입니다.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그 할머니는 사실 이 회사를 함께 창업한 동업자였고 50년 동안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왔던 거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녀는 30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며 침묵을 지켰을까요? 지금부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 감동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50분. 대한그룹 본사 건물 앞.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에 한 할머니가 버스에서 내립니다. 이순자, 78세. 등이 약간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의외로 꼿꼿합니다. 경비실을 지나갑니다. 순자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김 반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유일하게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 야간 경비 김 반장입니다. 환갑이 넘은 그는 순자 할머니보다 10살이나 어립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2층까지 올라갑니다. 텅 빈 건물. 오직 비상구 표시등만이 희미하게 복도를 밝히고 있죠. 순자는 청소도구함을 열고 걸레와 청소기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창문을 엽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하지만 그녀는 풍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시작할 뿐입니다. 회장실부터 시작합니다. 큰 책상을 정성스럽게 닦습니다.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요. 책장의 책들을 하나하나 꺼내 먼지를 털고 다시 꽂습니다. 사진 액자들도 조심스럽게 닦습니다. 회장 가족 사진. 회장이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 여러 장의 사진들이 있지만 순자의 손길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창업주고 강민호 회장의 초상화입니다. 그녀는 그 앞에 잠시 멈춰섭니다. 액자 속 남자는 60대의 모습입니다. 근엄한 표정이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눈빛이죠. 오늘은 50주년 기념식이라고 하더군요. 순자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참 빠르네요. 벌써.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액자를 닦습니다. 다른 액자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게요. 오전 7시.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순자는 이미 30층까지 청소를 마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순자 씨 또 오셨네. 젊은 여직원이 무심하게 인사합니다. 이름은 부르지만 눈은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 참. 어제 우리 팀 회의실에 커피 얼룩 있었는데 닦아놨어요? 네, 다 닦아. 고마워요. 감사하다는 말이지만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마치 자판기에 말하듯이요. 순자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니까요. 오전 9시. 본사 로비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 협력업체 사람들, 택배기사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순자는 로비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2명의 여직원이 화장실로 들어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들은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고치며 수다를 떱니다. 언니, 오늘 기념식 때 뭐 입을 거예요? 그냥 이거 입으려고. 어차피 구경만 하는 건데. 그래도 회장님 나오시잖아요. 잘 보여야죠.
에이, 우리 같은 말단은 눈에도 안 들어와요. 순자는 변기를 닦으면서 그들의 대화를 듣습니다. 아니, 듣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일에 집중할 뿐입니다. 근데 언니, 저 청소하는 할머니 있잖아요. 항상 새벽에 오시는. 순자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응, 순자 씨? 왜? 좀 신기하지 않아요? 저 나이에 새벽부터 일하시는 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글쎄, 돈이 필요하니까 하시겠지. 불쌍하긴 하지만 뭐. 근데 말도 거의 안 하시고 표정도 없으세요. 좀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 그냥 일 열심히 하시는 거지. 우리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야. 두 여직원은 화장을 마치고 나갑니다. 순자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요. 순자는 다시 걸레질을 시작합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합니다. 상처받은 기색도 화난 기색도 없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요. 오전 11시 임원 회의실입니다. 순자는 회의 테이블을 닦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며 30대 후반의 남자가 들어옵니다. 마케팅 본부장입니다. 그는 순자를 힐끗 보더니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회의 시작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곧 마치겠습니다. 빨리 좀 하세요. 사람들 다 오는데. 순자는 서둘러 청소를 마무리합니다. 도구들을 챙겨 나가려는데 본부장이 또 말합니다. 아, 그리고 커피 좀 타다 놔요. 10잔이요. 네. 순자는 다시 도구를 내려놓고 커피를 타러 갑니다. 청소는 그녀의 업무지만 커피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과실에서 커피를 타는데 옆에서 한 직원이 투덜거립니다. 에휴, 오늘 기념식 준비 때문에 정신없네. 왜 하필 우리 팀이 담당이야? 그러게요. 50주년이면 50주년이지. 왜 이렇게 거창하게 해요? 회장님이 워낙 아버지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창업주 추모도 겸한데요. 창업주님,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 됐죠? 응. 200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순자의 손이 살짝 떨립니다. 커피가 컵 밖으로 약간 흘러나옵니다. 아, 조심하세요. 직원이 휴지로 닦으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할머니. 순자는 커피 10잔을 쟁반에 올려 회의실로 가져갑니다. 떨리는 손을 꾹 눌러가며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은 직원들로 가득 찹니다. 밥을 받아들고 자리를 찾는 사람들,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람들, 활기찬 분위기입니다. 순자도 식당에 들어옵니다. 청소 직원들은 직원들보다 조금 늦게 식사를 합니다. 배식을 받습니다. 청소 직원들에게는 식사가 무료입니다. 회사의 복지 혜택이죠. 순자 씨 여기 앉아요. 동료 청소부 박옥순 65세의 손짓합니다. 식당 구석 자리입니다. 네. 순자는 조용히 앉습니다. 옆에는 옥순 말고도 2명의 청소 직원이 더 있습니다. 오늘 일 많죠? 기념식 때문에 여기저기 난리도 아니에요. 옥순이 말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나는 아침부터 로비만 4번을 닦았어요. 다른 청소부 김영자육 10세가 투덜거립니다. 그래도 오늘 끝나면 보너스 준대요. 5만 원씩? 5만 원? 그거 가지고 뭐해요? 교통비도 안 되는데. 직원들의 대화 소리가 그들에게까지 들려옵니다. 야, 오늘 기념식 끝나고 회식 간대. 진짜? 어디로? 강남 호텔 뷔페. 회장님이 쏘신대. 우와, 대박. 청소부들은 서로 얼굴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해당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오늘도 6시에 끝나고 그냥 가는 거죠? 영자가 쓴웃음을 짓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원래 그런 거지. 옥순이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순자는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대화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순자 씨는 맨날 조용하시네요. 말씀이 없어. 영자가 순자를 봅니다. 미안해요. 제가 원래 말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순자 씨는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30년 정도요. 30년? 우와, 저보다 훨씬 오래 하셨네요. 저는 이제 5년 됐는데. 대단하시네요. 그럼 이 건물 생기기 전부터 여기 계셨겠네요? 옥순이 감탄하며 말합니다. 네. 옛날에는 작은 건물이었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럼 창업주님도 보셨겠네요? 돌아가시기 전에. 순자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네. 가끔 뵀습니다. 어떤 분이셨어요? 직원들 말 들어보면 엄청 무서우셨다던데. 무섭진 않으셨어요. 조용하신 분이셨죠? 순자의 목소리가 약간 떨립니다. 동료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순자 씨, 근데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혼자 사세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네, 혼자 삽니다. 자식은요? 없습니다. 아이고, 그럼 정말 혼자시네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순자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은 듯 재빨리 밥을 먹습니다. 동료들도 더 묻지 않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뜹니다. 식판을 반납하는데 앞에서 젊은 남자 직원이 식판을 거칠게 놓으며 지나갑니다. 국물이 튑니다. 순자의 옷에 죄송합니다. 남자는 대충 사과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요. 순자는 휴지로 옷을 닦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요. 오후 2시. 드디어 기념식 준비가 시작됩니다. 1층 대강당에 직원들이 모입니다. 순자와 다른 청소 직원들은 강당 입구에서 대기합니다. 행사 중에 무엇인가 흘리거나 더러워지면 즉시 치우기 위해서입니다. 청소 담당자들은 뒤쪽에 서 계세요. 직원들 입장합니다. 행사 담당 직원이 지시합니다. 순자는 강당 맨 뒤편 구석에 섭니다. 다른 청소부들과 함께요.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입장합니다. 수백 명이 넘는 인원입니다. 대한그룹은 이 본사에만 1000명이 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정해진 자리에 앉습니다. 부서별로, 직급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부들이 앉을 자리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벽에 기대어 서 있을 뿐입니다. 야, 쟤들은 왜 서 있어? 한 신입사원이 속삭입니다. 청소하는 사람들이잖아. 직원 아니야. 그래도 사람인데 자리 좀 주지. 쉿, 조용히 해. 행사 시작한다. 조명이 어두워집니다. 무대에 조명이 켜집니다.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무대 중앙에 대형 스크린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글자가 떠오릅니다. 대한그룹 창립 50주년.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사회자가 등장합니다. 존경하는 대한그룹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대한그룹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그 뜻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마련했습니다. 또다시 박수. 50년 전 1975년 5월 작은 철공소로 시작한 우리 회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창업주고 강민호 회장님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스크린에 창업주 강민호의 사진이 나타납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입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낡은 공장 앞에 서 있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있지만 눈빛만은 빛나고 있습니다. 순자는 그 사진을 바라봅니다.
숨을 참은 채로요. 그리고 오늘 창업주님의 아들이자 현 대한그룹 회장이신 강태준 회장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강태준 회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무대 옆문으로 한 남자가 걸어 나옵니다. 강태준, 55세. 단정한 양복을 입은 그는 위엄 있는 걸음걸이로 연단에 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50년 전 오늘 제 아버지 강민호는 단돈 50만 원을 들고 작은 철공소 하나를 열었습니다. 직원은 단 3명, 기계는 낡은 선반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스크린에 또 다른 사진들이 나타납니다. 낡은 공장 내부, 기름때 묻은 기계들, 단순하고 투박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을 새워 일하고 휴일도 없이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스크린이 바뀝니다. 공장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젊은 강민호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 그리고 그 사이에 한 명의 여자, 단발머리에 모던한 원피스를 입은 20대 여성,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순자는 그 사진을 봅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립니다. 강태준 회장이 계속 말합니다. 이 사진 속 사람들은 대한그룹의 창업 멤버들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맨손으로 이 회사를 일으킨 분들이죠. 그 중에는 그가 잠깐 말을 멈춥니다.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 중에는 아버지께서 평생 잊지 못하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객석이 조용해집니다. 강태준은 사진 속 여인을 가리킵니다. 이 여성분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이분을 찾으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평생을 궁금해 하셨죠.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첫사랑이자 동업자이자 가장 든든한 동료였던 분이라고.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깨닫습니다. 앞쪽에 앉아있던 40대 부장 하나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뒤를 봅니다. 순자를 봅니다. 그리고 다시 스크린을 봅니다. 그의 얼굴이 굳습니다. 옆 사람이 묻습니다. 왜요? 저기, 저 사진 속 여자분이랑 뒤에 있는 청소하는 할머니랑. 옆 사람도 뒤를 봅니다. 그리고 스크린을 봅니다. 똑같잖아. 술렁임이 퍼집니다. 1명, 2명, 3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봅니다. 순자를 봅니다. 그리고 스크린을 봅니다. 진짜네. 얼굴이 똑같아. 설마. 무대 위 강태준 회장도 알아챕니다. 객석의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뒤를 보고 있습니다. 그도 시선을 따라갑니다. 객석 맨 뒤, 벽에 기대어 서 있는 청소부들, 그중 한 명의 할머니. 강태준의 눈이 커집니다. 그는 스크린을 봅니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을. 다시 객석 뒤의 할머니를 봅니다. 5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얼굴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이순자? 강태준이 작게 중얼거립니다. 마이크가 그것까지 잡아냅니다. 객석이 완전히 술렁입니다. 회장님이 이름을 아시네. 저 청소부 할머니를 아신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를 향하고 있습니다. 강태준은 연단을 내려옵니다. 마이크를 놓지 않은 채로요.
그는 객석 사이를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줍니다. 강태준은 순자에게 다가갑니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의 눈은 더 흔들립니다. 정말 이순자 씨가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고개를 약간 숙일 뿐입니다. 제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시작하신 이순자 씨, 맞으시죠? 네. 작은 목소리. 하지만 마이크 때문에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객석이 술렁입니다. 뭐라고? 청소부 할머니가 창업 멤버였다고? 말도 안 돼.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찾으시던 분이 바로 여기 계셨군요. 30년 동안이나.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목이 메어 오릅니다. 순자는 조용히 말합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신분을 숨기고. 아닙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젓습니다. 죄송해야 할 사람은 저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을 몰라봤습니다. 회사를 함께 세우신 분을,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하신 분을. 그는 객석을 향해 돌아섭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순자 씨입니다. 1975년 우리 회사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 아버지가 평생 사랑했던 분입니다.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집니다. 강태준은 순자를 봅니다. 회장실로 가시겠습니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니, 꼭 들어야 합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해 모르는 이야기들을. 순자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준은 사회자에게 눈짓을 합니다. 사회자가 얼른 무대로 올라갑니다. 잠시 행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태준은 순자를 부축합니다. 두 사람은 강당을 나갑니다. 남겨진 직원들은 웅성거립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청소부 할머니가 창업 멤버였다니. 그럼 30년 동안 왜 청소를 하신 거야? 모를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동료 청소부들도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순자 씨가 창업 멤버였다고? 옥순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30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 전혀 몰랐어. 영자도 멍한 표정입니다. 한편 강태준과 순자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52층 회장실로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 안.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습니다. 강태준은 순자를 힐끗힐끗 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찾던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이. 엘리베이터가 열립니다. 회장실로 들어갑니다. 앉으십시오. 강태준이 소파를 가리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강태준은 비서에게 말합니다. 차 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네, 회장님. 비서가 나갑니다. 강태준은 순자 맞은편에 앉습니다. 잠시 침묵.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엽니다.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신 겁니까? 1995년부터입니다. 30년 전이군요. 그때 제가 25이었으니까. 그때 저는 유학 중이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를 아셨습니까? 회장님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멀리서지만 지켜봤습니다. 강태준의 눈이 흔들립니다. 왜 신분을 숨기셨습니까? 왜 청소부로 일하셨습니까? 순자는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제가 떠난 사람이니까요. 떠났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1980년이었습니다. 회사가 조금씩 커지고 있을 때였죠. 그때 민호 씨의 부모님께서 오셨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학력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죠. 민호 씨 부모님은 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할머니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셨죠.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민호 씨는 부모님과 저 사이에서 괴로워하셨어요. 효자셨던 분이라 부모님을 거역할 수 없으셨죠. 그래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제가 떠나기로. 그래서 떠나신 겁니까? 네. 아무 말도 없이 떠났습니다. 편지 한 장 남기지 않고요. 강태주는 주먹을 줍니다. 그럼 아버지는, 민호 씨는 저를 찾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숨었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연락처도 모두 끊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민호 씨가 부모님과 화해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랐습니다. 순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셨잖아요. 좋은 분과 결혼하시고 회장님도 낳으시고. 하지만 아버지는 행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니와 결혼하셨지만 아버지는 평생 누군가를 그리워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항상 슬퍼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강태준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럼 왜 다시 돌아오신 겁니까? 1995년에?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민호 씨를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순자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75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23살이었고 민호 씨는 26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과거로 돌아간 듯 생생합니다. 저는 작은 공장에서 사무보조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민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분도 그 공장에서 기계기술자로 일하고 계셨죠. 강태준은 조용히 듣습니다. 첫인상은 과묵한 사람이다 였어요. 말수가 적고 항상 일에만 집중하셨죠.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뭔가 꿈이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순자는 미소 짓습니다. 50년 전을 떠올리며 어느 날 민호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순자 씨, 나는 언젠가 내 공장을 가질 거예요. 큰 공장은 아니어도 정직하게 일하는 공장을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눈빛이 너무 빛나서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함께 창업하신 겁니까? 네. 민호 씨가 제게 제안했어요. 순자 씨가 사무를 맡아주시면 나는 기술을 맡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봅시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분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순자의 목소리가 밝아집니다. 1975년 5월 1일, 우리는 작은 철공소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대한철공소. 지금 대한그룹의 시작이었죠. 자본금은 얼마였습니까? 50만 원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30만 원, 제가 20만 원. 우리가 가진 돈 전부였어요. 강태준은 감동받은 표정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순자가 계속 말합니다. 손님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주문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죠. 먹고 살기도 빠듯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렇게 힘드셨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포기할 수 없었죠. 우리 둘 다 간절했으니까요. 민호 씨는 자신의 기술을 증명하고 싶어 하셨고 저는 민호 씨를 돕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으니까요.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첫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한 건설회사에서 철골 가공 주문을 한 거예요. 금액은 200만 원. 우리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죠. 민호 씨와 저는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제대로 된 기계도 없어서 거의 손으로 작업했어요. 그때 어떠셨습니까?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밤새 일하다가 새벽에 옥상에 올라가서 해 뜨는 걸 같이 보곤 했어요. 그러면 민호 씨가 말했죠. 순자야, 우리 꼭 성공하자. 그리고 결혼하자. 저는 그 말을 듣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흐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조금씩 커졌어요. 직원도 5명으로 늘었고 주문도 꾸준히 들어왔죠.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1978년이었습니다. 순자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회사가 제법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민호 씨는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공장 옥상에서요. 반지도 없이 그냥 순자야, 나랑 결혼해 줄래? 하고 물었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물론 좋다고 했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기다렸으니까요. 순자는 미소 짓습니다.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크게 할 형편은 안 됐지만 그래도 작은 예식장이라도 빌려서 하려고 했죠. 제 친구들과 민호 씨 동료들만 초대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뭔가 잘못됐군요. 네. 그때 민호 씨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민호 씨는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지내셨어요. 창업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크게 반대하셨거든요. 그래서 거의 3년 동안 연락을 안 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알고 오신 겁니까? 누군가 알려준 것 같았어요. 민호 씨가 사업도 하고 결혼도 한다고요. 부모님은 갑자기 공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순자는 그날을 떠올립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더니 양복을 입은 노부부가 들어오셨죠. 민호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더군요. 첫인상은 어떠셨습니까? 무서웠습니다. 특히 아버님이 눈빛이 차가우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당신이 순자 씨요? 하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죠. 순자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때 민호 씨가 작업장에서 나오셨어요. 부모님을 보고 깜짝 놀라셨죠. 아버지, 어머니 하고 부르시는데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민호 씨는 저를 보셨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다녀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쉽니다. 민호 씨가 부모님을 따라가신 후 저는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연락은 하셨습니까? 3일째 되는 날 민호 씨가 돌아오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많이 지쳐 보이셨죠?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미안해. 부모님이 우리 결혼을 반대하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물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민호 씨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내가 설득해 볼게. 시간을 좀 줘라고만 하셨죠. 순자는 눈물을 닦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 씨는 계속 부모님을 설득하려 하셨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완강하셨죠. 특히 저의 집안과 학력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할머니 집안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고아원 출신이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릅니다.
어릴 때 고아원에 맡겨졌고 16살에 나와서 혼자 살았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겨우 졸업했어요. 강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민호 씨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아들이 제대로 된 집안 출신 여자와 결혼하길 바라셨겠죠. 저 같은 사람은 안 됐던 거예요. 하지만 그건 잘못됐습니다. 사람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다니. 아닙니다, 회장님. 그 시절에는 그게 당연했어요. 1970년대 말이었으니까요. 집안, 학벌, 그런 게 중요했던 시절이었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는 민호 씨가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부모님과 저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1980년 3월이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더 낮아집니다. 어느 날 민호 씨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민호 씨 모르게요. 혼자 오셨습니까? 네. 공장이 아니라 제가 자취하던 방으로 찾아오셨죠. 어떻게 주소를 아셨는지. 순자는 그날을 떠올립니다. 어머님은 앉지도 않으시고 서서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었습니까? 민호를 포기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님은 계속 말씀하셨죠. 순자 씨도 알지 않습니까? 당신과 민호는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지금은 사랑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힘들어질 겁니다. 강태주는 주먹을 꽉 쥡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호는 효자입니다. 부모 뜻을 거역할 수 없는 아이예요. 당신과 결혼하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겁니다. 그게 민호를 위한 길입니까? 잔인한 말씀이었군요.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민호 씨가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저와 결혼하면 부모님과 인연을 끊어야 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정하신 겁니까? 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떠나기로.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호 씨에게 편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떠나신 겁니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만나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민호 씨 얼굴을 보면 제 마음이 흔들릴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편지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저는 서울을 떠났어요. 부산으로 갔죠. 거기서 작은 식당에 취직해서 일했습니다. 이름도 바꿨어요. 이순자에서 김순희로요. 주민등록증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뭡니까? 민호 씨가 저를 찾지 못하게 하려고요. 찾으시면 또 흔들릴 것 같았어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강태주는 할 말을 잃습니다. 부산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식당에서 일하고 가끔 신문에서 대한철 공소 소식을 봤어요. 회사가 점점 커지고 있더군요. 직원도 늘고 공장도 확장하고. 그 소식을 보면 어떠셨습니까? 기뻤습니다. 민호 씨가 꿈을 이루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슬펐죠. 제가 그 옆에 없다는 게. 순자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1985년이었습니다. 신문에서 민호 씨 결혼 소식을 봤어요. 대한철공 강민호 사장, 김혜숙 양과 결혼. 사진도 있었죠. 민호 씨가 양복을 입고 웃고 계시더군요. 어머니의 이름이 김혜숙입니다. 강태준이 조용히 말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순자는 미소 짓습니다. 슬픈 미소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울었어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죠. 민호 씨가 이제 저를 잊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겠구나 하고요. 하지만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도 민호 씨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밤마다 꿈에 나타났죠. 함께 공장에서 일하던 모습, 옥상에서 해 뜨는 걸 보던 모습. 강태주는 조용히 듣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995년이었죠. 저는 그때 43이었어요. 부산에서 계속 식당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대한그룹 뉴스를 봤어요. 무슨 뉴스였습니까? 대한그룹이 상장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코스피에 상장한다고요. 그리고 민호 씨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15년 만에 보는 민호 씨였습니다. 많이 늙으셨더군요.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섞이고 주름도 많아지셨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그 진지하고 따뜻한 눈빛. 그래서 다시 돌아오신 겁니까? 아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자주 대한그룹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신문도 사보고 잡지 기사도 스크랩했어요. 민호 씨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러던 중에 알게 됐어요. 민호 씨가 행복하지 않으시다는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경제 잡지에 인터뷰가 실렸어요. 기자가 물었죠. 회장님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민호 씨가 대답하셨어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은 마음입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죠.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민호 씨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쓸쓸하게 웃으시더군요. 강태주는 그 인터뷰를 기억합니다. 그 인터뷰 저도 읽었습니다. 제가 23 때였어요. 그때 저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민호 씨가 무엇을 잃어버리셨는지. 그건 바로 저였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떠난 것이 민호 씨를 행복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평생의 상처를 남긴 거였죠. 그래서 돌아오기로 결심하신 겁니까? 네. 하지만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몰랐어요. 15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해요. 사실 살아 있었어요. 라고. 순자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에게는 가족이 있었어요. 부인도 계시고 아들도 계셨죠. 제가 나타나면 그분들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부로 지원하신 겁니까? 네. 대한그룹 본사에서 청소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저는 바로 지원했습니다. 가짜 이름으로요. 강태주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지금도 가짜 이름을 쓰고 계신 겁니까? 네. 회사에서 아는 제 이름은 김순희입니다. 이순자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뭡니까? 들키지 않으려고요. 저는 그냥 멀리서 민호 씨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잘 지내시는지, 건강하신지 그것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순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출근해서 회장실을 청소했어요. 민호 씨의 책상을 닦고 책장을 정리하고 창문을 닦았죠. 아버지를 만난 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주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호 씨도 일찍 출근하는 분이셨어요. 아침 7시면 회장실에 오셨죠. 저는 항상 그 전에 청소를 마쳤습니다. 마주치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가끔은 마주쳤겠군요. 네. 가끔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칠 때가 있었어요. 민호 씨는 저를 스쳐 지나가셨습니다. 청소부 할머니 하나쯤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으셨겠죠. 순자는 슬프게 웃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그분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강태준은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할머니를 못 알아보신 겁니까? 네. 50년이 지났으니까요. 제 얼굴도 많이 변했고 이름도 달랐죠. 게다가 청소부 할머니를 유심히 볼 이유가 없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순자는 잠시 생각합니다.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2003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회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호 씨가 예상보다 일찍 출근하셨습니다. 저는 미처 나가지 못하고 창문을 닫고 있었죠.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호 씨가 들어오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만히 보셨어요. 한참 동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십니다라고만 하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뭔가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나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들킬까봐 무서웠어요. 그 이후로는요? 그 이후로는 더 조심했습니다. 민호 씨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시간을 정확히 맞췄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것 같으면 다른 길로 돌아갔고요. 강태준은 한숨을 쉽니다. 아버지는 200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갑자기 쓰러지셨죠.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순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날 아침 저는 회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같은 날이었죠. 민호 씨가 출근하시고 저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이요? 네. 그날 오후 민호 씨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순자는 흐느낍니다.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부일 뿐이니까요. 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죠. 강태준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날 저녁 민호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밤새 울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참석하셨습니까? 네. 하지만 멀리서만 봤습니다. 빈소 앞에 가지 못하고 장례식장 구석에서 지켜봤어요. 관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라고. 순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하지만 떠날 수 없었어요. 이 회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이 민호 씨가 만든 곳이고 민호 씨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20년을 더 일하신 겁니까? 네. 매일 아침 회장실을 청소하면서 민호 씨를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초상화를 닦으면서 말을 걸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아무도 모르게요. 강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저는 민호 씨가 만든 회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비록 청소부로서지만 이 회사가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돕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민호 씨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강태준은 눈물을 닦고 입을 엽니다. 할머니, 아버지의 유품 중에 일기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일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강태준은 일어나서 책장으로 갑니다. 책들 사이에서 오래된 일기장 한 권을 꺼냅니다.
아버지는 평생 일기를 쓰셨습니다. 이건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일기입니다. 그는 일기장을 펼칩니다. 1980년 3월 15일. 순자가 떠났다.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다. 찾을 수가 없다. 어디로 간 것일까? 왜 간 것일까?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1980년 4월 20일. 한 달째 순자를 찾고 있다. 사람을 고용해서 찾아보지만 소식이 없다. 이름을 바꿨을 수도 있다고 한다. 순자야, 제발 돌아와줘. 순자는 울음을 참지 못합니다. 1981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없다. 부모님 뜻에 따라 결혼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오직 순자뿐이다. 강태준은 페이지를 넘깁니다. 1985년 결혼 직후 일기입니다. 오늘 결혼식을 올렸다. 혜숙 씨는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다. 미안하다, 혜숙아. 그리고 미안하다, 순자야. 그만하세요. 순자가 간신히 말합니다. 아니요. 들으셔야 합니다. 강태준은 계속 읽습니다. 1995년 일기입니다. 회사가 상장했다.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하지만 내가 원했던 성공은 이게 아니었다. 순자와 함께 이루는 성공이었는데. 강태준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칩니다. 2005년 5월 1일. 돌아가시기 바로 일주일 전 일기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크게 떨립니다. 오늘은 창립 30주년이다. 30년 전 순자와 함께 시작했던 그날이 떠오른다. 아직도 순자가 그립다. 50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다. 순자야, 어디에 있니? 살아있기는 한 거니? 제발 한 번만 더 보고 싶구나. 순자는 소리 내어 옵니다. 강태준도 눈물을 흘립니다. 할머니, 아버지는 평생 당신을 찾으셨습니다. 단 하루도 잊지 않으셨어요. 결혼을 하고 저를 낳고 회사를 키우는 동안에도 항상 당신을 그리워하셨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자는 얼굴을 손으로 가립니다. 저는 민호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떠난 거였어요. 하지만 오히려 평생의 고통을 드린 거였네요. 아닙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강태준은 순자의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는 사랑했기 때문에 떠나신 겁니다. 아버지를 위해서요.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할머니,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강태준은 책상 서랍을 엽니다. 거기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발견한 편지입니다. 봉투에 순자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하지만 주소가 없었습니다. 보낼 수 없는 편지였죠. 그는 봉투를 순자에게 건넵니다. 할머니가 읽으셔야 할 편지입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습니다. 천천히 엽니다. 낡은 편지지가 나옵니다. 민호의 필체로 쓰여 있습니다. 순자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사랑하는 순자에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 편지를 내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너는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지조차 모르니까. 하지만 그래도 쓴다. 내게 하지 못한 말들을 남기고 싶어서. 순자야, 나는 내가 왜 떠났는지 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떠났겠지. 부모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내가 스스로 떠나기로 한 거겠지. 하지만 알아야 한다. 내가 떠난 후 나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고 회사도 성공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있었다. 순자는 울면서 계속 읽습니다. 나는 평생 너를 찾았다. 사람을 고용해서 찾아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옛날 장소들을 찾아다녔지. 하지만 너는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사라졌더구나. 때때로 생각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도 좋다고.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으니 다른 누군가라도 너를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가 나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우리가 꿈꿨던 미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순자야, 내가 죽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다음 생에 태어나도 나는 너를 찾을 거야. 그리고 그때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영원히 사랑한다. 민호. 편지를 다 읽은 순자는 편지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그리고 소리 내어 옵니다. 민호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강태준도 함께 웁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50년의 이별이, 50년의 그리움이, 50년의 사랑이 그 눈물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 후 순자가 진정합니다.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할머니, 후회하십니까? 떠난 것을? 순자는 잠시 생각합니다. 후회 한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민호 씨를 사랑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워하는 걸 볼 수 없었으니까요. 할머니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저와 회사 모든 사람이 할머니께 사과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동안 할머니를 몰라봤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회사를 함께 세운 분인데 우리는 그저 청소부로만 봤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할머니가 매일 회장실을 청소할 때, 아버지의 책상을 닦을 때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죠. 아닙니다. 제가 원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잘못된 겁니다. 강태준은 일어나서 순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저와 회사 직원들을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회장님, 무슨 짓이세요? 일어나세요. 순자가 놀라서 강태준을 일으키려 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숙입니다. 할머니,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대한그룹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30년 동안 민호 씨 옆에 있을 수 있었잖아요. 비록 멀리서였지만 그분이 만든 회사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순자는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호 씨의 마지막 편지를 받았어요. 그분이 저를 사랑했다는 걸 확인했죠.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강태준은 할 말을 잃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회장님, 순자가 강태준의 손을 잡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비밀로 해주세요. 뭐라고요? 제가 공동 창업자였다는 사실을, 민호 씨와 사랑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주세요. 강태준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할머니의 이야기는 알려져야 합니다. 할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아닙니다. 순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민호 씨와 저 두 사람만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리고 민호 씨의 부인분을 생각해야죠. 김혜숙 여사님은 좋은 분이세요. 민호 씨를 잘 돌보셨고 회장님도 잘 키우셨어요.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 그분이 상처받을 겁니다.
강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회장님도요. 아버지께서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회장님도 힘드실 거예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순자는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그러니 그냥 비밀로 해주세요. 저는 계속 청소부 김순희로 살고 싶어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강태주는 한참 생각합니다. 정말 그게 할머니가 원하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 뜻을 따르겠습니다. 강태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인가요? 이제부터 할머니를 제대로 대접하게 해 주십시오. 청소 일을 그만두시고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아니에요. 순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일하고 싶어요. 매일 아침 회장실을 청소하고 민호 씨 초상화를 닦고 싶어요. 그게 제가 민호 씨를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나이도 있으시고 괜찮아요. 아직 건강해요. 조금 더 일할 수 있어요. 순자는 웃습니다. 제발 그냥 두세요. 저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강태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순자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분은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강당으로 돌아갑니다. 직원들은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웅성거리며 기다리고 있죠. 강태준과 순자가 들어오자 모두 조용해집니다. 강태준이 무대에 오릅니다. 순자는 다시 뒤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강태준이 손짓합니다. 이리 오십시오. 아니에요, 저는. 제발이요. 할머니. 순자는 어쩔 수 없이 무대로 올라갑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됩니다. 강태준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순자 씨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합니다. 이순자 씨는 50년 전 저희 아버지와 함께 이 회사를 세우신 분입니다. 창업 멤버이자 아버지의 동료이자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립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1980년에 회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15년 후인 1995년 다시 돌아오셨죠. 다만 다른 신분으로요. 강태주는 순자를 봅니다. 이순자 씨는 지난 30년간 청소부로 이 회사에서 일해 오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묵묵히요.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30년 동안 청소부로 믿을 수가 없어. 강태준이 계속 말합니다. 이순자 씨께 저와 저희 회사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순자에게 깊이 허리를 숙입니다. 30년 동안 우리 회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 일찍 출근하셔서 회사를 깨끗하게 유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객석의 직원들도 하나둘 일어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아버지의 꿈을 함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순자 씨야말로 대한그룹의 진짜 주인입니다. 그 순간 누군가 박수를 칩니다. 앞쪽에 앉아있던 한 임원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도 박수를 칩니다. 그 옆 사람도 또 옆 사람도 박수가 퍼져나갑니다. 1000명의 직원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웁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투명인간처럼 살았던 그녀에게 이 순간은 꿈만 같았습니다. 박수는 한참 동안 계속됩니다. 앞쪽에 앉아있던 마케팅 본부장이 무대로 올라옵니다. 그는 순자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커피를 타오라고 했던 그 본부장입니다. 괜찮아요. 순자가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입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무대로 올라옵니다. 젊은 여직원들도 올라옵니다. 화장실에서 순자에 대해 이야기하던 그들입니다. 할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무시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자는 웃으며 그들의 손을 잡아줍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무대로 올라옵니다. 모두 순자에게 사과하고 감사를 표합니다. 동료 청소부들도 올라옵니다. 순자 씨, 정말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 옥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우리 30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 전혀 눈치 못 챘어요. 정말 미안해요. 영자도 울먹입니다. 미안할 것 없어요. 제가 숨긴 거잖아요. 순자는 그들을 안아줍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30년 동안 좋은 동료가 되어줘서. 무대 위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모두가 순자를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강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당신이 평생 찾으시던 분이 여기 계세요. 그리고 모두가 그분께 감사하고 있어요. 기념식이 끝난 후 강태주는 임원회의를 소집합니다. 오늘부터 회사에 변화를 주겠습니다. 그가 선언합니다. 첫째, 청소 직원을 포함한 모든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들도 우리 회사의 일원입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둘째, 모든 직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직급이나 직책에 관계없이 모두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셋째, 회사 역사관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창업 시절부터 현재까지 이 회사를 만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겠습니다. 강태주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출근합니다. 하지만 경비실에서 김 반장이 놀란 표정으로 맞이합니다. 순자 씨,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냥 순자 씨라고 부르세요. 익숙해요. 어제 일은 정말 대단했어요. 전 직원이 다 알았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순자는 웃으며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52층에 도착합니다. 회장실로 갑니다.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책상 위에 꽃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하나. 할머니께 언제나 감사합니다. 강태준 드림. 순자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합니다. 창문을 열고 책상을 닫고 책장을 정리합니다. 강민호의 초상화 앞에 섭니다. 민호 씨, 어제 큰일이 있었어요. 그녀가 초상화에게 말을 겁니다. 우리 이야기가 알려질 뻔했어요. 하지만 비밀로 하기로 했죠.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순자는 초상화를 조심스럽게 닦습니다. 민호 씨의 편지도 받았어요. 저를 사랑했다고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하셨더군요. 눈물이 흐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그녀는 초상화에 손을 댑니다. 고마워요, 민호 씨. 제 인생에 와줘서, 함께 꿈을 꾸게 해줘서. 문이 열립니다. 강태준이 들어옵니다. 할머니, 역시 여기 계셨군요. 회장님, 일찍 오셨네요. 할머니 시간에 맞춰서 왔습니다. 강태준이 웃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아침 할머니와 함께 커피를 마시려고요.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커피를 타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타겠습니다. 강태준은 다과실로 가서
커피 2잔을 탑니다. 그리고 순자에게 건넵니다. 할머니, 아버지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을요. 순자는 커피를 받아들고 미소 짓습니다. 좋아요. 이야기해 드릴게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릅니다. 순자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민호 씨는요, 정말 웃음이 적은 분이었어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웃으실 때가 있었죠. 그럴 때 얼굴이 정말 환했어요. 강태주는 조용히 듣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이렇게 새로운 아침이 시작됩니다. 50년의 침묵이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아침입니다.